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이제 몇 시간 있으면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해에는 Who cares? 아카데미상 누가 받든지 무슨 상관이야? 하셨던 많은 그 한국분들, 한인분들도 올해는 미나리 때문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실 겁니다. 현재로서는 아카데미상에서 모든 영화상에서 다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을 가능성이 미나리보다는 중국 감독이죠. 여자 감독, 아이작 정 감독보다도 더 젊습니다. 38살, 이제 39살 됐나요? 생일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 클로이 자오라는 중국 감독,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아카데미 작품 감독상을 받은 게 딱 한 사람밖에 없고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받으면 여자로서 두 번째 93년 역사상, 그리고 이제 중국인이 받는다는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중국인이고 여자고 하는. 그래서 올해는 노매드랜드와 미나리 때문에 누가 상을 받던 어떤 작품이 상을 받던 코리안 아메리칸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노매드랜드가 중요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도 1917이냐 1917년이 받을 것이다 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기생충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노매드랜드는 미나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좋은 작품인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미국의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쾅하고 던져줬기 때문에 이번에 미나리가 상을 받던 노매드랜드가 중요한 상을 받던 이 영화를 보시지까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알고 계시는 것 정도는 뉴스적인 면에서도 또 일상 사회 이슈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있을 이 노매드랜드와 미나리, 그 밖에 아주 미국의 티피컬한 영화죠. Trial of Chicago 7이라는 재판 영화도 지금 복병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두 영화를 중심으로라기보다 노매드랜드를 통해서 본 오늘의 미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매드랜드라는 게요. 노매드, N-O-M-A-D, 랜드는 땅이죠. 그냥 여기저기 정착하지 않고 사는 유목민, 이런 표류자 등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노매드랜드라는 영화는 미국 하면 서부 영화 아니겠어요? 그 서부 영화와도 로드 영화지만 딱 마찬가지의 장르라고도 볼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노매드랜드가 네바다주 북쪽에 있습니다. 광산촌이죠. 그래서 이제 노매드랜드라는 이 영화는 원래 영화를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저널리스트가 3년 동안을 자신이 노머드가 돼서 유목민처럼 이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건데 책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질 때는 항상 현실 자체는 책 자체가 non-fiction이니까요. 현실이 바탕이 되지만 그 사이사이에 픽션이 들어가는 게 영화죠. 그래서 지금 또 미나리와 비슷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오스카 시상식은 지금 LA 유니언 스테이션뿐만이 아니라 런던, 파리에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해놓고 하려고 하는데 요즘 아카데미 시상식도 뉴스적인 면에서 보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지 않습니다. 1980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최고 작품상은 그야말로 베스트셀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6년은 그렇지 않았고요. 조금 예외가 있었다고 하면은 기생충, 그리고 그린북이라는 그야말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그린북,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최고의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도 백인들이 묵는 곳에는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린북이라고 하잖아요. 어디 가면 내가 그 지역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묵을 수 있는가. 그 그린북 정도가 기생충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지. 그 이후에는 그런 영화가 거의 없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스카상을 받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죠. 기생충도 그랬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기생충의 경우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기 때문에 더 흥행 효과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노매들랜드도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데 받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두 영화가 비슷한 점은요, 6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작품상, 감독상이 겹치고, 그 밖에는 이제 다 겹치지 않거든요. 노매들랜드는 남자 배우는 아니고, 그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여자 배우 주연상 후보에 올라갔고, 원작이 있으니까 각색을 감독이 했어요. 클로이 자우가 했거든요. 감독이 각색상,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편집 촬영은 또 누가 맡았냐면 이 감독과 같이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영화를 공부했거든요. 영화 공부 함께한 촬영 감독입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파트너죠. 지금까지 이 감독이 영화를 3편을 만들었는데 3편 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와 만들었습니다. 미나리의 경우 노매들랜드와 작품 감독상은 겹칩니다. 후보. 그런데 조연, 남자 주연상이 미나리는 후보가 올라갔고, 그리고 조연, 윤여정 씨가 뭐 가장 강력한 후보로 돼 있죠. 그리고는 노매들랜드가 촬영 편집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때 거기에 후보에 올라간 것에 비해서 그 두 가지에 안 올라가고 미나리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직접 썼잖아요. 그러니까 각색이 아니라 시나리오, 또 영화 음악, 오리지널 그 음악상 후보 이렇게 올라가서 전부 6개 후보에 올라갔습니다. 또 공통점이 저예산이에요. 미나리 약 200만 달러. 그리고 뭐 이 노매들랜드도 그렇게 많이 들인 영화 아닙니다. 500만 달러 미만이에요. 한 뭐 460만 달러 들였다고 하는데 이 미나리 같은 경우도 뭐 브래드 핏이 하는 영화사지만 돈 얼마 안 됐어요. 그 스티븐 이언 씨도 그 남자 배우 후보에 올라간 이 배우도 돈 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프로듀서가 3명이고 노매들랜드도 이 감독도 돈을 댔고 부잣집 딸이니까요. 워낙에 두 번째 만든 영화는 아버지가 돈 굉장히 많이 댔어요. 그리고 감독 또 이 그 프란시스 맥도먼 영화 배우 원래 영화를 이제 그 제작을 하는 사람들 이런 몇몇 사람들이 만든 저예산 독립 영화 두 영화가 다 그런 것이고 또 공통점이 있다면 정이삭, 아이작 적 감독도 뭐 미국 시민권자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 클로이 자이는 중국 역시 아시아계 여자라는 그런 이제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면에 있어서도 미나리도 이제 주요 배우 3명을 빼놓고는 뭐 아이들도 아직은 아마추어고 뭐 이렇잖아요. 물론 미국 배우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노매들랜드도 프란시스 맥도먼 빼고 그리고 맥도먼들하고 약간 로맨틱한 관계로 가나마나 했었던 남자 배우 빼고는 전부 배우가 아니에요. 그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그동안 미나리를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노매들랜드를 뉴스적인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실 분들은 꼭 보셔야지 되는데 왜 미국 영화 볼 때 저는 영화를 모르고 가서 보는 편인데요. 평도 안 보고. 그런데 우리가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특히 이 노매들랜드 같은 영화는 약간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거든요. 보실 분들께는 그런 의미에서 안 보실 분들께는 영화를 안 보신다 하더라도 왜 이게 오늘의 미국인가 하는 면에서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원작은 그 제시카 브루더라고 뭐 뉴욕타임스 같은데 뉴요커 같은데 글 많이 썼어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저널리즘 학생들에게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지만 여자분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 컬럼비아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래서 이분이 3년 동안 1995년형 GMC 컴퍼밴을 타고 15,000마일을 미국 저쪽 남쪽으로 멕시코 국경 그리고 북쪽으로 캐나다 국경까지 가면서 계속 이렇게 노매드 이 유목민처럼
자동차를 타고 살면서 이 낭만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이 작가가, 저널리스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미국의 자본주의가 이렇게 무너졌다 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쓴 책입니다. 특히 이 자동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요. 누군가 노크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경찰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똑똑똑 3번 노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평생 정말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해준 사람들은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 작은 임금을 받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은퇴할 때가 됐는데 세이브해놓은 머니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 허리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게다 대고 2008년도에 미국의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이런 모든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는 이 같은 사태가 오면서 조금씩 모아놨던 돈도 은퇴연금이 됐건 뭐가 됐건 많이 날려버린 그런 분들이 보통 집에서 더 이상 페이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캔 푸드를 그 안에서 데워 먹으면서 어떤 땐 너무 춥잖아요. 제일 힘든 게 그런 것이라고 하거든요. 눈이 많이 내릴 때 자동차에서 자는 것. 낭만적이 아니죠. 너무 힘든 거죠. 해서 어떤 때는 히터 트는 것 대신에 수업을 데워 먹는다. 이런 것이요. 그리고 대신에 뭐 비를 낼, 뭐 책임 같은 것 없는 이런 가벼운 또 다른 그 자유스러움 같은 것은 있지만 그 자동차가 RV가 됐건 트래블 그 트레일러가 됐건 밴이 됐건 픽업 캠퍼가 됐건 아니면 다 망가진 프리어스 속에서 이런 캠프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밖에 다른 세단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책을 썼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 같은 그 사진들, 현실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평생 일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은퇴할 때쯤 돼서 굉장한 모든 것을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날렸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는다. 그 자동차 파킹하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것도 또 돈 내야지 되고 경찰로부터는 어떤 때 저 사람들 범죄 아니야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지 되고 이제 그 비영리 기구에서 180군데 미국 도시와 시골에서 쭉 그 조사를 했더니 반 이상이 자동차에서 잠자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 불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비영리 기구인 National Law Center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자동차를 파킹하면 안 되는 곳에서 파킹을 하고 돈이 없어서 파킹비도 못 내고 어떤 때는 스케줄을 못 맞춰서 그럴 경우에 티켓을 받죠. 티켓 값을 못 내면 이분들은 자동차를 뺏깁니다. 영화에서 여주인공 펀이 그럴 위치에, 그럴 그 처지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죠. 이분들에게는 자동차를 뺏기면 자동차를 뺏기는 게 아니라 집을 뺏기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쓴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Love a Tramp, 랑데뷰라고 해서 애리조나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매년 컨퍼런스가 열려요. 예를 들면 어떤 양동이가 우리가 화장실용으로 쓰기 좋은가? 뭐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안 보이는 자동차의 스팟을 어떻게 뭔가를 붙여서 많은 기구들을 넣어놓고 꼭 안에만이 아니라 바깥에도 그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왜 본인이 이렇게 유목민과 같은 뭐 자유롭긴 하지만 생활을 하게 됐는가 하는 스토리들을 나누면서 어려운 힘든 스토리에서는 서로 위로받고 하는 그런 이제 연례 컨퍼런스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취재를 했고 그런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은퇴할 때쯤 돼서 낭만적으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자동차 안에서 생활을 해야지 되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작가는요, 본인의 작품을 본인이 이제 각색을 하진 않았잖아요. 각색은 이 감독이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보고 특히 이제 프란시스 맥도먼 펀이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이 책에는 이런 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냥 허구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작가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 펀의 연기를 보고 너무 슬프고 그리고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촉확하게 현실을 어쩜 저렇게 얄밉게도 슬픈 현실을 저렇게 적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여기까지가 작가의 말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을 컬럼비아 대학교 조 교수가 쓴 이 책을 어떻게 영화로 만들게 됐는가? 영화는 모든 그 제작자가 있습니다. 피터 스피어스라는 남자 제작자가 프란시스 맥도먼에게 찾아갑니다. 영화로 만들면 너무 좋겠어. 당신이 주인공을 하면 너무 좋겠어. 해서 프란시스 맥도먼과 피터 스피어스가 바로 이 감독에게, 이 클로이 자오에게 찾아가죠. 이것을 영화로 당신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중국 감독이 더 라이더라는 영화를 2017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사우스 다코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찍은 영화인데 이 영화는 말하자면 그 로데오 이 서부 그 말 타는 사람이 다치고 난 뒤에 이 남자가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스토리 서부 영화 비슷해요. 그걸 보고는 이것도 서부 영화는 아니지만 이 감독이 하면 잘하겠다 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감독이 오케이 내가 각색도 하겠어 해서 이제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돈 얼만큼 내고 원래 이 뭐 피어스 그 피어스가 아니라 아무튼 그 프로듀서가 피터 스피어스가 돈을 얼만큼 내고 이 클로이 그 자오도 얼만큼 내고 감독도 이렇게 해서 만든 영화예요. 500만 불 미만으로 저예산 영화죠. 미국에서는 이 집섬 코퍼레이션이라고 네바다주에서 영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 자재 시멘트를 중심으로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게 그냥 회사가 무너지면서 광산이 문을 닫고 하면서 마을이 없어졌어요. 집 코드조차 없어졌어요. 이때 이 펀이라는 프란시스 맥도먼은 남편과 같이 이 공장에서 오래 일을 했는데 다 집도 절도 집도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을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찾아가는데 다 먼지만 있고 하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본인이 생각을 하죠. 이때 52살인가요? 52살입니다. 남편은 암으로 숨졌죠. 자녀가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그래서 물건을 다 팝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몇백 달러 안 남았던 것 같아요. 물건을 팔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자동차를 하나 사죠. 뭐 자동차에 뱅가드라는 선봉자라는 이름도 붙이고 하고 이제 백인인 시골 이 녹슨 밴이에요. 녹슨 밴을 타면서 계절 일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디슈워셔도 하고 아마존 창고에서도 일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원래 알던 마을 사람이 이제 뭐 마켓 같은 데 가서 만났어요. 젊은 여성과 아이예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홈리스라면서 뭐 이러고 이 엄마도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도 좋다고 원래 잘 알던 친한 이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I'm not homeless, just houseless. 홈리스랑 홈리스 피플이랑 길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랑 집이 있었는데 집을 잃어버린 하우스리스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맥도먼드를 빼놓고는 딱 다른 한 사람, 그 데이빗 그 스트라탄이라고 프란시스 맥도먼을 남자가 여자로서 좀 좋아하면서 굉장히 조용하고 이분도 나이가 70 넘으신 분이에요. 실제 나이가.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 배우, 이 두 남자, 여자 배우, 남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나오지만 배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실제 노마드, 그 실제의 유목민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해서 여기서 자연경관은 너무 좋아요. 뭐 네바다부터 뭐 이 다코타까지 가는 그 자연경관 중간에 뭐 애리조나도 있고 정말 멋있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의자 딱 펼쳐놓고 뭔가를 먹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또 중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는 사람이 미니멀리스트고 저도 어제 이분의 유튜브를 봤는데 뭐 유튜브 구독자가 한 50만 명이 넘고 밥 웨일스라고 정말 자상하고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이분은 슬픔이 있어요. 펀에게 영화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들과 관련된 그 슬픔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길을 떠나면서
뭔가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컨퍼런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하고 만드시는 이분이 지금 굉장히 그 영화에서도 주목을 받으셨고요. 이분 뭐 avoiding the knock이라고 낙낙낙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걸 어떻게 피하는가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컨퍼런스에서 그런 것도 해줘요. 경찰이 뭐 차 옮기라고 그러고 뭐 막 이러고 하니까 마치 어떤 그 이 주변에서 누군가와 계약을 해서 일을 봐주는 건축업자의 차량인 것처럼 위장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또 한 사람 주목받는 사람의 스토리가 너무 많죠. 내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돈이 없어서 뭐 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더 늙기 전에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면서 이제 그 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내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그 미국 말로 stubborn하다고 할까요? 무뚝뚝하고 나 좀 도와줘. 뭐 이 funny 얘기를 하면 넌 그런 것도 몰랐어? 우리는 길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준비를 했어야지. 하고도 또 뭐 그 플랫 타이어 됐다고 하니까 어디 데려다 주기는 했어요. 이분도 굉장히 뭐 스웬키라는 그 이름만 나오고 있는데 실제 요즘 인터뷰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연기하기 힘드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러면서도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암에 걸리지도 않으셨어요. 죽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연기를 하는 게 연기 안 해본 사람으로서 힘들었지만 엑스 허즈번드가 그 뇌종양 똑같은 여기서 나오는 뇌 걸려서 숨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굉장히 쾌활한 분이세요.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쾌활한 분이신데 그런데 웃음이 없어요. 이 영화에서는 아주 무뚝뚝하고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고 또 어깨 수술을 했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어깨 수술한 것이 회복 안 됐습니다. 안 하려고 하다가 어찌해서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이렇게 어떠한 많은 것을 보여주고 그 영화에서 대사가 많죠. 대사가 많아서 이것을 영어 대사 자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훌루에서 봤는데 해서 이 안에서도 의리도 있고 정말 돈도 조금밖에 못 벌지만 이 사람들끼리 어떤 때는 무슨 어디 다른 곳에 가고 관광도 하고요. 또 춤도 추고 뭐 술도 한 잔 칵테일들도 마시고 또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얼굴 마사지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즐깁니다. 그리고 무척 아름답죠. 무척 이 선셋과 이 장면이 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찍은 장면은 아닌데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등불 들고 어디 가고 그리고 여긴 담배 피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분들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클로이 자오가 이렇게 젊은 그 감독이에요. 베이징에서 태어나서 15살 때 아빠가 그 엄마가 지금은 두 번째 스텝마더거든요. 중국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그 희극 그 배우예요. 배우고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고 그 아버지의 그 첫 번째 이 클로이 자오의 친어머니도 의료 일을 했는데 배우도 했어요. 중국은 뭐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15살 때 그 원래 진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살고 있을 때 영국으로 가서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졸업을 했고 뉴욕 유니버시티가 영화가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화를 공부를 했습니다. 돈 많은 집 그 자식이었기 때문에 전부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한 거예요. 유학생.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영화 공부를 할 때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당시에 교수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일본의 뭐 유명한 감독들 중국의 유명한 감독들 영화 좋아해요. 무슨 뭐 왕가위 뭐 이런 감독 영화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처음에 영화를 보고 미국 영화 했었던 것은 뭐 터미네이터 이런 영화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2015년도에 나이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학교 졸업하고 나서 Songs My Brothers Taught Me 한국말로는 내 형제들이 가르쳐준 노래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The Rider라는 전부 그 사우스다코타에서 찍은 영화고요. 그래서 라이더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제작비를 가장 많이 냈고 해서 이 영화가 받으면 뭐 앞서 다 말씀드린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중요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요. 미국에서도 뭐 감독협회, 뭐 골든글로브, 뭐 영국의 브리티쉬 아카데미, 기타 등등 뭐 제작자협회, 프로듀서협회 이렇게 다 받았기 때문에 받을 것이다. 더군다나 미나리가 이제 그 촬영상, 편집상 이런 부분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 작품상을 받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이제 상을 받으면 그 여러 가지 그 기록을 많이 세울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길을 떠나지만 서부 영화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받느냐 아니면 미나리 수없이 말씀드렸던 이민자의 영화가 받느냐 아니면 뭐 The Trial of Chicago 7이 복병으로서 받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화가 만약에 상을 받지 못한다면 노매들랜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원작보다 아마존을 너무 비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원작에서는 굉장히 이 자본주의를 무척 많이 그 비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노매들랜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조금 짧은 쇼트 필름으로 그 캠퍼 폴스라는 그 단편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작가는 원래 이 글을 쓴 작가는 하루 10시간 아마존에 14시간씩도 노동하고요. 노동을 하면서 그 창고에서 일을 할 때 15마일 정도를 걷는데요. 10시간 정도 일을 하면 15마일 정도를 걷고 그리고 나서는 그 할러데이 그 러쉬 시즌이 끝나면 확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왜 이 그 캠퍼 폴스라는 영화 제목이 이러냐면요. 아마존에서 캠퍼 폴스라고 해서 이렇게 그 딱 급한 시즌 있잖아요. 무슨 뭐 추수감사절 뭐 선물 많이 배달하고 이런 때 이렇게 그 뭐 RV가 됐건 이런 자동차가 됐건 이렇게 자동차가 집인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분들이 파킹하고 있는 곳도 파킹 피를 내야지 되잖아요. 그 파킹 피를 내준다던가 이런 형태로 베네핏을 줘요. 그때 그럼 사람들이 막 어머 아마존에 지금 우리 일자리 생겼어 하고 가죠. 그리고 나서 그 바쁜 시즌이 지나가 버리면 확 버려버리고 이런 것을 작가는 원래 그 책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작가는 책에서 탑 1%가 버는 돈이 bottom 50% 아랫사람 버는 그 돈보다도 8배가 많다. 탑 1%가 버는 돈이. 그 숫자로 치면 어마무시한 그런 정도 아니겠어요? 미국의 그럼 탑 bottom 50%가 누구냐? 숫자로 1억 1,700만 명이나 됩니다. 어린이들 빼고 돈 버는 성인들 가운데서.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작가는 얘기를 했고 대신에 긍정적인 게 있다면 요즘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산타바바라 같은 아주 멋진 곳에서 2004년도에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 같은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이러이러한 자동차에서 이렇게 샤워장도 없이 그 양동이에다가 뭐 다 자연의 부름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것도 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영화 자체는 좋게 말하면 방랑하고 표류하고 평생을 일했는데 남은 게 없네. 이렇게 그 생각을 한다라고 포커스를 둘 수도 있지만 그 갈 곳이 없어서 자동차에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상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연을 보고 페이먼트로부터의 그 자유로움 이런 것은 부러울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이런 사람들은 길에 있는 홈리스 피플과 같은가 다른가? 같지는 않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탄성, 정말 그 탄성 이런 것들을 답을 주질 않습니다. 이 클로이 자오 감독은 사람들에게 생각하라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미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영화에 나왔던 그 샤린 스웬키라는 이분이 76세신가 그러거든요. 이 윤여정 씨보다 2살이 많으세요. 조연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 영화에 처음 출연을 했는데 이 샤린 스웬키 씨가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애리조나에서 지금 본인이 한 10년째 지내고 있는데 이 노매드랜드를 찍을 때도 그 촬영팀들이 본인이 있는 애리조나에 와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사는가? 가족들은 다 큰 아이들도 있고 워싱턴주에 사는데 아이들과 본인이 맞지가 않는데요. 같이 생활하고 뭐 예를 들어 가까운 데서 생활하고 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서 해피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같이 꼭 붙어서 살아야지 되냐 하면서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카약 있잖아요. 카약 좋아하시는 한국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76세인데 나 지금 이제 네바다로 간다고. 지금 자동차에 보면은 카약 아메리카라고 해서 이 지도가 쭉 나와 있잖아요. 76세에 아직 건강하니까 이 건강할 때 카약을 탄다고. 그런 곳으로 간다.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 왜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을 해야지 되는가?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는 몰라. 그러나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금 76세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자동차 안에서 생활을 하는 그 노매드 생활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미나리가 중요한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느냐, 노매들랜드가 예상했던 것처럼 받느냐. 하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서도 노매들랜드는 굉장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보기 시작할 겁니다. 현재는 훌루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더 찾아보시면 그 사이에 나왔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아카데미는 정말 잘하면 윤여정 씨를 포함해서 중요한 배우에 주는 상이 4가지잖아요. 남녀 주연, 남녀 조연인데 전부 YC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와 반대가 되는 거죠. Maybe 프란시스 맥도먼드만 이 노매들랜드로 여우주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프란시스 맥도먼드보다 다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프란시스 맥도먼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The Billboards Outside Ebbing, Missouri라는 영화인데 딸이 살해됐어요. 동네 경찰이 별로 일을 안 해요. 엄마가 그 사건을 추적하고 다니면서 온갖 방화도 저지르고 막 이런 일인데 정말 미국 남부의 터프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이 이 맥도널드가 그 전에 만든 영화였다면 이것으로 아카데미상 받았죠. 그 전에 파고가 있었고 그런데 이 영화는 이런 형태로 노매드랜드에서 노매드로 이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상을 또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두 영화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출연한 노매드랜드와 Three Billboards Outside Ebbing, Missouri라는 이 영화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알기에는 너무나 좋은 영화입니다. 특히 이 Three Billboards는요 인종차별 그렇구나 미국에서 시골에 사는 백인들은 저렇게 당연하게 저러는구나. 저렇게 또 터프하구나 하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영화고요. 그래서 프란시스 맥도먼드의 주연상 그것을 빼고는 작품상, 감독상을 현재로서는 노매들랜드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미국의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자본주의가 이게 뭐야 평생을 일해도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나고 나면은 나올 겁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아서요. 저도 일요일이니까 집 좀 치우고 아카데미 시상식 볼 준비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노매들랜드 로본 오늘의 미국 강희신이었습니다.